충격! 영화 빅쇼트 주인공이 직접 폭로한 테슬라의 진실, 머스크 1조 달러 연봉에 숨겨진 충격적 비밀. 여러분 안녕하세요. 태조입니다. 오늘 진짜 미친 뉴스 하나 들고 왔어요. 이거 보자마자 진짜 충격받았고, 여러분도 테슬라 주식 하나라도 들고 계시거나 일론 머스크 팬이시라면 꼭 들어야 되는 내용이라서요. 오늘 영상 끝까지 꼭 봐주시고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세요. 자, 시작할게요. 여러분, 혹시 2015년에 나온 영화 빅쇼트 아시죠? 크리스찬 베일이 나왔던 그 명작 말이에요. 2008년 금융위기를 미리 예측하고 엄청난 돈을 번 실제 인물들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잖아요. 그 영화에서 크리스찬 베일이 연기했던 실제 주인공이 바로 마이클 벌이라는 투자자예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원래는 신경과 의사였대요. 의사였던 사람이 1990년대에 갑자기 투자 쪽으로 전향해서 헤지펀드 매니저가 된 완전 특이한 케이스죠. 그런데 이 마이클 버리가 뭘 한 사람이냐? 2008년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위기, 그러니까 부동산 거품이 터지면서 전 세계 경제가 난리 났던 그 사건을 가장 먼저 예측한 사람이에요. 다들 집값은 절대 안 떨어진다고 할 때 혼자서 아니야, 이거 곧 폭삭 망한다 라고 예측하고 공매도로 엄청난 수익을 올렸던 전설적인 인물이죠. 그래서 이 사람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월가에서는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거든요. 그런데 이 마이클 버리가 바로 지난 주말에 자신의 유료 서브스택 뉴스레터, 그러니까 구독자들한테만 보내는 프리미엄 컨텐츠에다가 뭐라고 썼냐면요. 테슬라의 시가총액은 지금 말도 안 되게 과대평가되어 있다. 그리고 이건 엄청 오랫동안 계속 그래왔다. 라고 완전 직설적으로 써버린 거예요. 영어 원문 표현이 뭐냐면 ridiculously overvalued 였어요. 번역하면 우스꽝스러울 정도로 과대평가됐다는 뜻인데 이건 진짜 강한 표현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마이클 버리가 더 독한 말을 했어요.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여담으로 말하자면 일론 신봉자들은 경쟁자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전기차에 올인했다가 경쟁자가 나타나니까 이번엔 자율주행에 올인했고 또 경쟁자가 나타나니까 지금은 로봇에 올인하고 있다. 그리고 로봇 분야에도 경쟁자가 나타나면 또 다른 걸로 갈아탈 거다라고 완전 신랄하게 비판한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한 말이냐면요. 테슬라의 주가가 왜 이렇게 높냐를 설명할 때 사람들 이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테슬라는 그냥 자동차 회사가 아니라 기술 회사다. 자율주행의 미래다. 로봇의 미래다. 이런 식으로 계속 내러티브가 바뀌어 왔거든요. 버리는 바로 이 점을 콕 찍어서 너네 계속 이야기 바꾸면서 주가 방어하는 거 아니냐 라고 직격탄을 날린 거죠. 그럼 마이클 버리와 테슬라의 악연이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한번 볼까요? 사실 이 두 사람, 아니 투자자와 이 회사의 관계는 한두 번의 일이 아니에요. 몇 년 전에 마이클 버리는 테슬라에 대한 엄청난 공매도 포지션을 잡았어요. 얼마였냐면 무려 5억 3천만 달러어치를 베팅했대요.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거의 7천억 원 규모예요. 완전 미친 규모죠. 그 정도로 테슬라 주가는 떨어질 것이다 라고 확신했던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요. 이 포지션을 몇 달 만에 청산해 버렸어요. 왜 청산했는지 아세요? 주가가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계속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버리는 그냥 하나의 거래였을 뿐이다 라고 말하면서 손절했어요. 근데 이게 진짜 손절이었는지 아니면 타이밍이 좀 이른 베팅이었는지는 아직도 논쟁거리예요. 그런데 그때는 2021년 얘기고요. 지금은 2025년 12월이잖아요. 버리가 다시 한번 테슬라를 공격하고 나선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테슬라를 얼마나 싫어하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에요. 한 번 실패하고도 또 나서는 거 보면 진짜 확신이 있는 거겠죠? 그럼 버리가 구체적으로 뭐가 문제라고 지적한 건지 한번 자세히 파헤쳐 볼게요. 버리는 테슬라의 주식 기반 보상, 영어로 스톡 베이스드 컴펜세이션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엄청난 문제라고 지적했어요. 이게 뭐냐면요. 회사가 직원들한테 월급을 현금으로 주는 게 아니라 주식으로 주는 거예요. 실리콘밸리 테크 기업들이 많이 쓰는 방식이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 회사가 주식을 새로 발행해서 직원들한테 나눠주면 기존 주주들의 지분이 희석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이 테슬라 주식을 100주 갖고 있고 전체 발행 주식이 1000주라고 쳐봅시다. 그럼 여러분은 회사의 10%를 소유하는 거잖아요. 근데 회사가 직원들한테 주식 보상으로 새로운 주식 100주를 발행해서 나눠줬어요. 그럼 전체 주식은 1100주가 되는 거고 여러분의 지분은 이제 99%로 떨어지는 거예요. 똑같이 100주를 들고 있는데 소유 비율이 줄어드는 거죠. 이게 바로 희석이에요. 버리가 계산한 바로는요, 테슬라가 매년 약 3.6%씩 주주들의 지분을 희석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자사주 매입 같은 거 전혀 없이요. 자사주 매입이라는 건 회사가 시장에서 자기 주식을 다시 사들여서 소각하는 건데, 그러면 희석 효과를 상쇄시킬 수 있거든요. 근데 테슬라는 그런 거 안 한다는 거죠. 버리는 이걸 다른 회사들과도 비교했어요. 아마존 같은 경우는 연간 약 1.3% 희석되고, 팔란티어는 4.6% 정도 희석된대요. 그러니까 테슬라는 아마존보다는 훨씬 심하고 팔란티어보다는 좀 낫다는 건데, 어쨌든 이게 장기적으로 누적되면 주주들한테는 엄청난 손실이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더 큰 문제가 터져요. 뭐냐면 바로 일론 머스크의 연봉 패키지예요. 여러분, 이거 들으면 진짜 기절할 건데요.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 주주총회에서 승인받은 새로운 보상 패키지가 얼마냐면요, 약 1조 달러예요. 우리 돈으로 계산하면 1300조 원 정도 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돼요? 한 사람의 연봉이 1300조 원이라고요? 물론 이게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조건부예요. 테슬라의 시가총액이 8조 5천억 달러까지 올라가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성과 목표들을 10년 동안 달성해야 받을 수 있는 거래요. 근데 이게 달성된다고 치면 머스크는 테슬라 주식의 약 12%를 추가로 받게 되는 거고, 현재 15% 정도 갖고 있는 지분이 29%까지 올라간다는 거예요. 버리가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머스크의 1조 달러짜리 보상 패키지 뉴스를 보면 희석은 계속될 게 분명하다라고 못 박은 거예요. 그러니까 3.6%도 모자라서 이제 더 심해질 거라는 얘기죠. 여기서 잠깐 이 연봉 패키지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지난 2024년 1월에 델라웨어 법원 판사가 머스크의 이전 560억 달러짜리 보상 패키지를 무효화시켰어요. 그래서 테슬라는 새로운 패키지를 만들어야 했고, 지난 11월 주주총회에서 이 새로운 1조 달러짜리 패키지를 승인받은 거예요. 근데 이게 아직 법정 다툼이 진행 중이래요. 델라웨어 대법원에서 최종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이고요. 그럼 여기서 궁금한 게 생기죠. 테슬라의 현재 가치가 얼마나 되는데 이런 말들이 나오는 거냐? 2025년 11월 말 기준으로 테슬라의 시가총액은 약 1조 4,300억 달러예요. 우리 돈으로 치면 약 1,900조 원 정도 되는 거죠. 이게 얼마나 큰 거냐면요, 전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자동차 회사고, 도요타의 시가총액 2,600억 달러에 거의 5배가 넘는 규모예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요, 테슬라가 만드는 자동차 대수는 도요타의 몇 분의 1밖에 안 돼요. 매출도 훨씬 적고요. 그런데 시장에서 매기는 가치는 5배 이상 차이 나는 거죠. 이게 바로 벌이가 말이 안 된다고 하는 이유예요. 실제로 많은 전통적인 월가 분석가들도 테슬라의 밸류에이션에 대해서 회의적이었어요. 근데 반대편에서는 테슬라는 자동차 회사가 아니라 기술 회사다라고 주장하죠. 로보틱스, AI, 자율주행의 미래를 보고 투자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테슬라는 전통적인 주식처럼 거래되지 않아요. 다른 월가 기업들도 이걸 인정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테슬라를 자동차 제조사로서의 정체성으로 평가하지만, 실제로 테슬라는 로보틱스, AI, 자율주행 분야로 완전히 변신했다는 거죠. 그래서 테크 업계의 가장 유명한 주식들 수준으로 올라간 거고요. 그럼 버리의 사이온 자산운용이라는 회사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 회사는 여러 차례 테슬라 주식에 대한 공매도 포지션을 잡으면서 자신들의 입장을 분명히 했어요. 근데 긍정적인 결과를 얻지는 못했대요. 왜냐하면 2020년 이후로 테슬라 주가가 115% 이상 올랐거든요. 그래서 결국 지난 5월에 이 회사는 문을 닫았어요. 2020년에 공매도 포지션을 잡았다가 2021년 10월에 포지션을 정리했던 거죠. 그 사이에 주가는 계속 올라갔고요. 그러니까 버리는 타이밍을 잘못 잡았던 거예요. 너무 일찍 베팅한 거죠. 근데 올해 테슬라 주가를 보면 정말 롤러코스터예요. 한때는 220달러 근처까지 떨어졌다가 9월부터 다시 엄청나게 반등해서 400달러대로 올라갔어요. 지금 현재는 약 430달러 언저리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그럼 이 기사를 보도한 인베스터스 코너의 조이 클랜더 기자는 이 내용을 12월 1일에, 그러니까 버리가 뉴스레터를 보낸 지 하루 만에 보도했어요.
14시간 전에 발행됐다고 나와 있으니까 현지 시간으로 12월 1일 오후쯤 나온 기사겠네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를 하나 더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은데요. 버리가 테슬라를 공격하는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원래부터 줄곧 테슬라, 테슬라 주식, 그리고 CEO인 일론 머스크에 대해 회의적이었어요. 그 유명한 아크 인베스트먼트, 캐시우드가 운영하는 그 회사까지도 비판했을 정도니까요. 아크는 테슬라의 가장 큰 팬이자 투자자 중 하나거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테슬라의 밸류에이션이 후려져 있다고 생각하지만 회사는 전통적인 주식으로 거래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반적인 기업 가치 평가 방식으로는 테슬라를 이해할 수 없다는 뜻이죠. PER, 그러니까 주가 수익 비율 같은 전통적인 지표로 보면 테슬라는 완전히 말도 안 되는 수치예요. 실제로 테슬라는 수익의 250배 이상으로 거래되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높은 거냐면요. 전통적인 자동차 회사들은 보통 10배 언저리에서 거래되거든요. 그러니까 25배나 비싼 거예요. 이게 말이 돼요? 근데 테슬라 지지자들은 당연하지. 우리는 자동차 회사가 아니니까 라고 하는 거죠. 자율주행 로봇택시, 옵티머스 로봇, 이런 미래 기술들의 가치를 보고 투자하는 거라는 겁니다. 실제로 일론 머스크의 비전을 보면 테슬라는 로봇택시와 옵티머스, 휴머노이드 로봇에 엄청난 공을 들이고 있어요. 근데 여기도 경쟁자들이 있죠. 구글이 투자한 웨이모가 자율주행 분야에서 엄청나게 앞서 있고 중국의 유니트리라는 로봇 스타트업도 강력한 경쟁자예요. 전기차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테슬라는 현재 미국 전기차 시장의 약 41%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점유율이 점점 줄어들고 있대요. 경쟁자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버리가 한 말이 더 무게감 있게 다가오는 거예요. 일론 신봉자들은 경쟁자가 나타날 때마다 이야기를 바꾼다는 그 말이요. 근데 월가의 일부 분석가들은 점점 더 낙관적으로 변하고 있어요. 최근에 멜리우스 리서치라는 곳에서는 테슬라를 반드시 보유해야 할 주식으로 꼽았대요. 왜냐하면 자율주행 기술 때문이고 머스크가 칩 제조 기술에 대해서도 큰 진전을 이뤘다고 자랑했기 때문이래요. 이 모든 상황을 종합해보면요. 테슬라를 둘러싼 논쟁의 핵심은 결국 이거예요. 이 회사를 어떤 관점에서 바라볼 것이냐, 자동차 회사로 볼 거냐, 아니면 미래 기술 회사로 볼 거냐, 이 선택에 따라서 적정 주가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버리 같은 베어들은 지금 당장 돈을 버는 건 자동차 판매인데 그 성장이 둔화되고 있고 특히 중국 경쟁자들이 밀려오고 있다. 그런데 주가는 AI 플랫폼 기업처럼 매겨져 있다. 이건 말이 안 된다. 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반대로 불들은 테슬라의 진짜 가치는 FSD, 로보택시, 옵티머스, AI 칩에 있다. 이건 아직 수익화가 안 됐을 뿐이고 미래에 엄청난 가치를 만들어낼 것이다. 라고 반박하죠. 그리고 버리는 이번에 단순히 테슬라만 공격한 게 아니에요. 지난달에 엔비디아와 팔란티어에 대한 공매도 포지션도 공개했어요. 그러니까 버리는 지금 AI붐 전체를 거품이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테슬라는 그중 한 사례일 뿐이고요. 버리는 구글이나 메타 같은 빅테크 기업들도 회계 트릭을 써서 수익을 부풀리고 있다고 비난했어요. 특히 자산의 감가상각을 조작한다고 주장했는데요. 자산의 내용 연수를 인위적으로 연장해서 감가상각을 과소 계상하면 수익이 인위적으로 증가한다. 이건 현대의 가장 흔한 사기 수법 중 하나다. 라고 강하게 비판했어요. 버리의 추정에 따르면 2026년부터 2028년까지 이런 회계 조작으로 인해 약 1760억 달러의 감가상각이 과소 계상되고 이는 업계 전체의 보고 수익을 부풀리는 결과를 낳는다는 거예요. 특히 오라클과 메타의 수익이 2028년까지 각각 약 27%, 21% 과대 계상될 수 있다고 구체적으로 지적했어요. 여러분, 근데 시장 반응은 어땠을까요? 놀랍게도 별로 크지 않았어요. 월요일에 테슬라 주가는 거의 변동이 없었고 장외 거래에서는 오히려 약 1% 올랐대요. 많은 트레이더들이 버리의 공격은 이미 가격에 반영되어 있다고 본 거죠. 그만큼 테슬라 회의론이 새로운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버리는 11월에 깜짝 놀랄 만한 일을 했어요. 자신의 헤지펀드 사이온 자산운용을 등록 해제하고 지난주에 서브스택을 새로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헤지펀드 매니저로서가 아니라 독립적인 분석가, 평론가로서 활동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더 자유롭게 자기 생각을 말할 수 있게 된 거고요.
버리는 테슬라를 비판하는 유일한 사람이 아니에요. 유명한 공매도 투자자 짐 체노스도 야후 파이낸스와의 인터뷰에서 엔비디아의 벤더 파이낸싱, 그러니까 고객한테 돈을 빌려줘서 자기 제품을 사게 만드는 관행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어요. 버리도 똑같이 이 문제를 지적했고요. 체노스와 버리 둘 다 과거에 테슬라 공매도 포지션을 가졌던 적이 있어요. 재밌는 건 머스크의 반응인데요. 머스크는 과거에 테슬라 주식 공매도 세력들을 엄청나게 비난했어요. 최근에는 빌 게이츠한테 공매도 포지션 빨리 청산해 라고 경고하기도 했죠. 버리가 테슬라 밸류에이션에 대해 경고하는 동안 월가는 점점 더 낙관적으로 변하고 있다는 게 아이러니예요. 지난주에 멜리우스 리서치에서는 테슬라를 자율주행 노력 때문에 반드시 보유해야 할 주식으로 분류했고, 머스크가 칩 제조 진전에 대해 이야기한 것도 긍정적으로 평가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이거예요. 과연 누가 맞을까요? 2008년 금융위기를 정확히 예측했던 마이클 버리가 맞는 걸까요? 아니면 테슬라를 미래의 로보틱스, AI 기업으로 보는 낙관론자들이 맞는 걸까요? 사실 이건 정답이 없는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미래를 정확히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버리도 2021년에 테슬라 공매도로 손해를 봤어요. 타이밍을 잘못 잡았던 거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의 분석이 완전히 틀렸다고 할 수는 없어요. 장기적으로는 맞을 수도 있는 거니까요. 반대로 테슬라 불들도 지금까지는 옳았어요. 주가는 계속 올랐으니까요. 하지만 앞으로도 계속 오를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제 개인적인 생각은요, 투자할 때는 항상 양쪽 의견을 다 들어봐야 한다는 거예요. 벌이 같은 회의론자의 목소리도 중요하고, 낙관론자들의 목소리도 중요해요. 그래야 균형 잡힌 판단을 할 수 있거든요. 테슬라는 분명히 엄청난 혁신을 이뤄낸 회사예요. 전기차 시장을 거의 혼자서 만들어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현재 주가가 적정한지는 별개의 문제예요. 버리가 지적한 희석 문제, 보상 패키지 문제, 경쟁 심화 문제는 분명히 실존하는 리스크니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테슬라가 지금 적정 가격이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과대평가됐다고 보시나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제가 다 읽어볼게요. 자, 오늘 태조와 함께 마이클 버리의 테슬라 공격에 대해서 완전히 파헤쳐 봤는데요. 도움이 되셨나요? 이런 심층 분석 콘텐츠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릴게요. 다음에 또 흥미진진한 소식 들고 올게요.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